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이슈들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수 마감 상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결국 2,780선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밀렸는데요. 0.4% 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이기지 못하고 장중 잠깐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부산 모빌리티 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2024 모빌리티 쇼 프레스데이가 개최됐습니다. 현대차가 경형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요. 또 기아는 첫 픽업 트럭인 타스만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렇게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모빌리티 쇼에서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주요 R&D 예산을 28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서 처음으로 우주 분야의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미국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TV 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과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제가 앞서서 헤드라인 때 미국 대선 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론회에서 좀 규칙도 많이 바뀌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의 TV 대선 토론이 처음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언제일까요?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시죠? 네. 바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닉슨 전 대통령과의 그런 표차가 크게 났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라디오만 이제 연설을 한다든가 토론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 지지를 좀 만회하고자 열세를 만회하려고 네.
케네디 대통령 후보였죠, 당시에는. 네.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960년 9월에 미국 역사상 흑백 TV 당시에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 그때 그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뭐 젊은 케네디 또 노회한 닉슨 이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바로 TV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 9월에 시작한 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9월에 이제 TV 토론회가 뭐 한두 차례 전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소위 런닝메이트인 부통령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전격적으로 앞당겨서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양 후보 진영에서 교착돼 있는 뭐 지지율 뭐 어떨 때는 트럼프가 앞서고 어떨 때는 바이든이 앞서고 계속 이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러한 것들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조기에 이렇게 TV 토론이 개최가 됐다라는 거. 그런 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규추가 주목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좀 끌게 만드는 이러한 네.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공중파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블 TV, CNN에서 이걸 주관하니까 이런 부분도 사람들한테는 좀 호기심, 궁금증, 관심.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일절 뭐 아무것도 없이 볼펜과 노트, 물만 갖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야 정말 세계의 어떤 대통령의 그런 후보로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암기력이 될지 네. 또 뭐가 될지 몰라도 돌발적인 변수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TV 토론회가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이슈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TV의 첫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되겠는데요. 예년보다 빠르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90분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대선 관련 이슈들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현재 대선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동안 좀 우세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다 뭐 따라잡았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또 앞서는 그러한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기법이라든가 또는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을 신뢰한다 이런 것보다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원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이후에 어쨌든 3월 달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태가 터지면서 절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지지세가 아주 떨어졌었던 네.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5월 이후부터 이제 반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6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웬만한 곳이 다 경합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리고 뭐 0.5%, 1% 내외의 격차까지 좁혀지고 있다. 이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뭐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지지율로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간 후보가 결정이 딱 되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율이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우세를 해야만 네. 그 표를 오로 하나씩 아닙니까?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패단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후보 간의 네. 그 상황에서 지지율은 앞선 그런 것들이 엘고어 후보였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후보자가 선거인단 수를 더 많이 갖고 갔다. 네. 그러면서 이거 재검표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엘고어 후보가
국정에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고 싶지 않다. 난 깨끗이 승복한다. 네. 그러고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특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론 지지율이 뭐 앞섰다고 그래가지고 당선이 유력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 결집을 하면서 박빙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주 중요한 4개의 스테이트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제 그게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주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와 네바다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석기관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냐 또는 바이든이 우세하냐, 그러한 어떠한 이 스윙 스테이트 관련한 이 줄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90분 동안 저 같은 사람도 아카데미 하려고 한 10분 서 있을 때도 조금 다리가 아픈 적도 있어요. 네. 근데 90분 동안을 내내 서서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 네. 이건 대단한 건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연습도 하고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뭐 돌발적인 어떠한 그 행위들, 뭐 우리가 과거에 TV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뭐 사람이 없는데 악수를 청하게 한다든가, 네. 또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말 실수를 하면서 뭐 변호사 이름도 뭐 헷갈렸다든가, 네. 또는 뭐 죽은 아들의 이름을 뭐 바이든 대통령은 부른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뭐 우리 시간에도 이제 생중계를 할지 모르지만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화당이 이제 먼저 7월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토론회장에 부통령 후보 데리고 나가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뭐 말에 앞선 양반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9월 달에 1, 2회 정도 추가적인 TV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유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선거 자금을 더 많이 좀 확보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금은 우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5월 이후에 바이든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들어 건강 문제 등의 이슈 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쟁점도 쟁점인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또 있고요. 또 수일 내에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면책권 소송 관련된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징역형이 내려지지는 않고, 네. 뭐 집행유예 내지는 뭐 벌금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로서 계속 완주가 가능한 건지, 미국의 어떤 정치 사법적인 게 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도 뭐 지인들한테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참 독특한 정치, 정말 자유민주 체제인지 아니면 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처럼 얘네들도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스윙보트라고 하는 중도층들의 비율이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공화 민주가 완전히 다 양분이 됐고, 소위 말하는 스윙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 지지층은 뭐 10%도 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10%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어떠한 그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판결이 난다라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또는 공화당에도 회의를 느끼거나 뭐 민주당에서도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의 표들이 조금 결집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사법적인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된다. 네. 이거는 뭐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정책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네, 소장님,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어떤 정책들을 좀 내세우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 정책 또는 공화당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에 그 파워풀하게 하는 행동들, 네.
바로 뭐 기후 협약에 탈퇴를 한다. 현재 진짜 하고요. 뭐 또 뭐 김정은 만나겠다 그러면서 뭐 가서 만나고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련의 행태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다든가 뭐 이런 요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의 내셔널적인 부분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윙 스테이트 관련된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네. 전반적인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물가와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48%고 맨 마지막에 주택 가격, 거주 비용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은 56%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또 렌트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가장 크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이민 정책이죠. 이것이 이제 31%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의 양극화가 좀 해소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26%, 네. 또 범죄, 총기 규제 이러한 부분도 22%, 그리고 의료 복지와 해당되는 거겠죠.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18%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하게 이 미국 시민들은 이 여러 가지 대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대외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은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정책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네.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가 뭐 이런 쪽들 또는 빈부격차 해소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것이고 공화당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국 이기주의 이러한 쪽에 이제 원래 큰 틀에서는 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IRA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더 확산시켜 나가고 더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린 정책,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러한 부분들 아주 지금 화면에 대비되게 잘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그 흐름들이고 아무래도 민주당 쪽은 공공의료 쪽을 확대하겠다. 또 이민정책 개방화.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바로 뭐 멕시코 국경 막 그 철책 세우고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흔한 말로 뭐 개구멍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바이든은 이제 철회를 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 입국을 네.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불법 이민자들을 뭐 체포해서 뭐 추방을 시킨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국민들이 이민 정책을 너무 개방화되면서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이 다소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것을 막고 나니까 네. 새로운 어떤 취업자 수가 증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안 끼는 데 없잖아요. 네. 다 뭐 소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인데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니네들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주한미군도 능력이 되면 우리 철수할 거야 아니면 돈 더 내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리스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IRA 법안을 뭐 처음에는 무조건 폐기하겠다 이랬어요. 네. 그 우리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무조건 보조금은 중단하겠다. 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법인세라든가 근로자 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뭐 20%까지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둘 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가장 큰 게 이제 대중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가겠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이든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 경제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인플레도 좀 계속 좀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단들도 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플레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더 높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효과가 나면서
시장에 교란을 줄 수가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도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아무리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라는 어떤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조직적인 시스템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걱정 아닌 걱정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뭐 쩍뻑하면 행정명령 발동하고 사인하고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노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우유부단하고 네.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양쪽이 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네.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정책적인 것도 너무 대비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두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IRA 법안, 뭐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을 가질 만한 산업이나 종목들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미국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뭐 이러한 그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는 둘 다 전향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미국도 보면은 뭐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뭐 아주 뭐 첨단을 달려가고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뭐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후되어 있는 SOC 재건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 토론회를 앞두고 오늘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 뭐 이런 변압기, 기계업종도 이런 것들이 네.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시장은 앞서간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제일 공통점은 중국의 견제, 규제 강화. 이것은 뭐 아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인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의 관세에서 60% 이상을 더 올리겠다.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수입을 했을 경우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그동안의 얘기가 나올 때도 바로 대중 규제가 강화가 됐을 경우에 IT 쪽이라든가 자동차, 조선, 바이오 쪽들. 이 바이오 쪽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러한 어떤 CDMO 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쪽에 너무 집중을 하는 민주당이고 또 공화당은 사실 전통적으로 원전 쪽에 좀 친화적인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원전 건설이라든가 또 군수, 방산 이런 쪽에 이제 같이 이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키워나가겠다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도 조금 더 뭔가 우리 쪽에 수혜를 볼 만한 네. 그런 어떤 섹터들이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선을 마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제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각 주마다 다니면서 만약에 전기차 공장을 막 들어서고 있는 주에 가서 전기차 다 못하게 하고 IRA 법안 파기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니죠. 그런 얘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주에 가서 틀리고 저기 주에 가서 틀리고 이런 네. 어떤 혼돈의 구간들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게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노이즈가 있겠지만 오히려 대선 이후보다는 이전을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니냐.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또 항상 선거 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뭐 반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포를 주는 것도 반만 믿고 또 좋은 얘기 나오는 것도 진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반만 믿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미국 대선 결과 과정과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대중 규제 관련된 테마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11월 예정된 대선 전까지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금융주를 보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번 대선 시즌에서 금융주가 아웃퍼폼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주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융주라는 측면에서 뭐 특별하게 뭐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거고 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 관련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시장이 항상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과 베타 계수가 낮은 그런 섹터들을 많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IT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또 여러 이 기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언더퍼폼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베타 계수가 좀 높은 것들보다는 이런 금융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저베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주 쪽으로 잠시 피신을 가시면서 뭐 대응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근데 뭐 금융주 쪽으로 피신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일정하게는. 네.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투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요. 네. 아침에 9시 반경에 1조 3천억의 선물 매도를 때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그러다가 이제 쫙 돌려놓으면서 뭐 3, 4천억대로 또 감소시키면서 시장을 계속 이렇게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또 저점에서 또 주워 담았단 말이에요. 네. 결국 2,800 안착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업종을 대표하고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러한 쪽들로는 저가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또 전력 설비도 그동안 좀 쉬었다가 저가 전력 설비 관련한 전선주들이 움직이고 이제 메이저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움직이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도 또 다른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저점 대비 돌려놨고요. 또 화장품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은 잡으면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들이지만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이제부터는 밀리면 저점에서 매수,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잡고 올라오는 흐름보다는 이제는 변동성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신다면 지금 많이 종목이나 섹터별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순환 흐름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러한 쪽으로 압축해 나간다면 좀 편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소장님과 함께 업종별로 내일장 내다보는 시간까지 함께 가져봤습니다.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부터 오늘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부터 시장이 아주 교란을 했죠. 미국 시장의 그런 뭐 조종의 흐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45분에 선물 시장 개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5천억을 매도 때리고 9시 35분까지 1조 3천억의 선물 매도 속에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괴롭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매수로 바뀌어놓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교란을 한다. 또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떤 흐름입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은 상승의 이러한 흐름을 계속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또는 뭐 한미반도체든 흔들린 장중에 있지만 동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급격하게 대규모 매도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흐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래대금 감소 속에 횡보해주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뭐 테슬라라든가 또는 뭐 리비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랬지만은 아침에 2차 전지 쪽들도 추가적인 매수세들이 못 들어오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다 윗골이 달리고 또는 음봉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방은 어느 정도 잡으려는 이렇게 하락의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주였었죠. 6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 JNTC 유리기판 쪽에서 마치 돌아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번 구간에서는 JNTC가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고점들을 계속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6월 11일 날 말씀드리고 12일 날 이제 19,000원에 이제 편입이 되는데 1차 파동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급격한 조정을 보였지만은 상승폭의 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 28,000원 다 도달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33,000원을 3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는데 어제였죠. 3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요. 이번 주에는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들 밑에 꼬리도 길게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뭐 캔들만에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면 상당히 혼돈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저항과 돌파, 또 저항, 그리고 지지,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폭만큼 다시 상승,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파가 돼주니까 급격하게 상승의 기조로 전환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 있는 종목을 매일같이 시세를 보시고 캔들에 의존하면서 대응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얘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캔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듯 하다가 하락하고 순간적으로 이탈이 되지만 추세 자체는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돌파하는 듯 했지만 1차 실패하고 여기 저항을 받으니까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를 이루어지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음봉들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락하고 이탈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재차 상승. 그리고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연출되는 캔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추세 자체가 이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확인을 못 하신다라면 위아래 정신없이 꼬리 달리는 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다이아를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시고 믿으신 분들은 이렇게 꼬리 달릴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고 급등 나오면서 이격이 벌어질 때 일부 단기적으로는 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렸을 때, AS 해드렸을 때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 들어갔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는 살아있는데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이익 실현하시고 목표가 28,000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 공략은 다음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오후까지의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이 자리였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위아래 꼬리 달아주고 음봉 나오고, 그리고 3일 전에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길게 꼬리가 달렸습니다. 26,000원도 순식간에 장중에 이탈하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 모습보다도 여기에 이렇게 좁혀준 모습이 나타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그렇죠. 항상. 그리고 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지만은 양봉들이 잘 연출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 왔고, 여기서는 계속 이제 물량들도 소화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밀리면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시그널조차도 계속 빨간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JNTC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28,000원, 9,000원 이런 라인들에서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번 주 핫하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들, 5개 종목들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인데요. 잠시 후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 DI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32,000원, 오늘 38,8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판에 좀 매물들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자, 이 그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1차 그리고 숨고르기 한 이후에 2차 상승. 목표가 32,000원 바로 갈 수 있을지.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기다리라고 그랬죠. 추가 매수할 수 있을 타이밍들 같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사실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5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하면서 6월 13일 날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리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저항과 지지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위치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1차 목표가 바로 달성이 됐고 여러분들과 함께 2차 목표가로 3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아마존에서 우리 K-뷰티와 관련된 특별 공간을 만들어주고 마녀공장 역시 아마존뿐만 아니라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대표적인 수출 관련주이면서 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곧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숨고르게 해준 조정 보인 이러한 모습들이 3분기 실적들과 관련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나머지 세 종목들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서동구의 개장전 매직타임 함께합니다. 또 여러분들 노란 네이버 밴드에
초록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도 올려드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재룡전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그냥 단숨에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어떻게 전략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공하는 정보는 단순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등락률 순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3위 종목은 동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방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물류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오늘 장 초반엔 탄력이 정말 좋았는데 2시 구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형자단 취득 공시 소식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 3%가량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2위 종목도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2위 종목은 흥하해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운주가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장 막판에 탄력을 크게 잃으면서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4.5% 밀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3%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본장에서의 하락분을 일부 만회한 모습이고요.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위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유일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오후 들어서 마찬가지로 낙폭을 확대해 나간 종목인데요. 오늘장 6%대 급락세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꾸준히 20일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현재는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공략주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표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재룡전기가 수익률이 벌써 16%를 넘어섰어요. 6월 24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크게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뭐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네. 아까 JNTC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한번 차분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움직임에서는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격이 벌어진 구간에 놓여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JNTC도 봤지만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거래도가 뭐 급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거래가 증가가 돼주면서 상승해주는 이러한 패턴, 또 위에서 조정을 비록 보였지만 이렇게 또 숨고르기 잘하는 모습들이다. 오히려 내일이든 다음 주 정도에는 현재 이격이 좁혀져 있는 요 한 이격도 기준으로 105 이하, 103 정도에 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신규로도 또는 일부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재매수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32,000원까지 잘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마녀공장이 있었는데요. 이 흐름입니다. 결국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 추세 살아 있는데 바로 직전에 이 고점, 바로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오늘 인사하고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 거래로 여기를 돌파하기에는 역시 역부족이었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오늘 장중에 연출됐던 이 저점의 자리들 27,550원 정도, 26,000원 라인이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도요. 지금 다른 여타 IT 소부장 쪽들이 조금 흔들리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종목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하방을 잡아주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올라간 것도 없고 더 빠질 자리도 없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인데 아직 거래는 수반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부반도체가 오늘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뭐 4% 정도 빠졌지만 거래는 뭐 36만 주밖에 수반이 안 됐고요. 요 직전에 고점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 요 15,000원을 안착하거나 돌파하기 위한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시고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말씀드리고 25일 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이죠. 바로 재룡전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이 패턴들이 오늘 얘뿐만이 아니고 전력 설비 쪽이라든가 전선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 이렇게 이제 쌍봉의 패턴으로 꺾인 다음에 일정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여기서부터 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근 한 달 가까이를 조정을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냈고 3일 동안 숨고르기 잘 했고 요 숨고르기 과정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 들어간 거였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또 거래가 실려주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계룡전기 추가적으로 1차 목표가 95,000원을 과감하게 제시해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본 5가지 종목 모두 한 달 이내에 최근에 진입한 종목들인데 수익률이 많게는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과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되셔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서동구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소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